이 산학금 제도, 이 임금체불 관련해가지고 좀 저거 저꼴 보기 싫어서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사업주와의 갈등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노측과 사측이 적이 아니잖아요. 전액 관리자가 제대로 정착되는 회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이 넘도록 방치가 됐다는 게 좀 산림청 입장에서는 네. 폐문산이 내 집 같지 않던지 좀만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모든 자연 휴양림에 속한 거기 주민들은 무료 입장입니다.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천사 김너무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로컬M 기자, 안병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열심히 살 빼려고 뛰어다니지는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네. 그냥 잠행 중입니다. 아니 요즘 이게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오히려 더 코로나 때문에 운동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일단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일단 집에서 네. 운동하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 요즘 또 홈트레이닝, 홈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행이신데 홈트 하시나 보니까. 기존에부터 했는데 예, 일단 서서 TV 보기. 서서 TV 보기. 그래서 서 있는 김에 심심하니까 덤벨 네. 가지고 약간 운동하면서 가볍게. 아 덤벨까지. 근데 더 부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몸무게는 주질 않더라고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점없이 택시기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현재 택시 노조원분들이 지난 6일부터 농성을 진행하고 있죠. 저는 이제 양쪽 다 의견을 좀 네. 다 좀 보면 둘 다 좀 답답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음. 그리고 구조적으로 택시 산업 일단 좀 더 얘기해봐야겠지만 택시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산학금 제도에서 월급제로 바뀌는 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거기에 코로나라는 아주 악재가 곁들여지면서 네. 더 심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부터 이제 임단협 해가지고 택시 완전 월급제를 주장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 시행이 되자마자 이제 사업주는 이 임금을 체불해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쌓여있던 게 좀 폭발한 것 같은데 이 산학금 제도, 이 임금 체불 관련해가지고 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아직 뭐 정확한 통계치 이런 부분을 좀 택시 회사들이 좀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 산학금 제도 할 때 택시 한 대당 하루에 벌어들인 돈이 네. 얼마였고 월급제를 하니까 얼마큼 되더라. 그래서 이 갭 차이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은 노동자의 문제인가 네. 아니면 산업의 문제인가 이 부분에 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에 있어서는 어쨌든 택시 자체도 잘 안 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법인 택시죠. 이제 개인 택시가 있고 이제 법인 택시가 있는데 산학금이라는 거는 일정액을 회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 초과이익분을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회사에 5만 원이 산학금을 넣고 나머지 5만 원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걸 만약에 더 많이 벌게 되면 5만 원 이상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 수익이 적은 날에는 예를 들어서 3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방식이 했을 경우에는 회사 측은 절대 유리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단지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좋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많이 수익을 벌었을 경우는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만 적게 벌었을 경우에는 수익을 아까 말씀드렸죠. 5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학금 제도에서 월급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왔어요. 하나는 지금 앞서 김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택시 노동자들의 네. 어떤 근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소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느 택시를 탈 거냐 그러는데 산학금 제도를 하다 보면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갑시다. 합승해야죠. 이왕이면 돈 많이 되는 멀리만 가기 좀 가까운데 안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택시 승객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불편 사항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산학금 제도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월급제로 가자라는 게 있었고요. 단 월급제로 가는데 그러면 월급제가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택시 운송 사업자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도 운영 가능해야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이 가능해야 노동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운영하기에는 이 피해가 운영 수익이 전혀 없다. 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제 2016년도에 택시 발전법이 이제 발의가 됐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모두 전액관리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악관리제는 무조건 현재는 불법이에요. 근데 사실상 현재 들여다보면 실제 완전 월급제가 되고 있는 곳은 30% 이내밖에 안 되는 것. 이거는 아까 첫 번째 그 사측에서는 본인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또 고정적인 월급을 취하기 때문에 이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택시 기사분 중에 일부가 산악금제를 선호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젊은 택시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조금 더 운전 빠르게 해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리고 일부 택시기사 체크 일부긴 하지만 약간 신용불량이나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 월급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월급제보다 당일로 받아서 하는 게 현금으로 받는 게 더 낫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액관리제로 좀 정착되기는 약간 아직도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읍시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치시는 분들의 사정을 보면은 좀 사업주와의 갈등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체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임의대로 노동규칙을 바꿔가지고 근로규칙을 바꿔서 뭐 정년을 좀 앞당겨가지고 해고시킨다라던가 이런 좀 그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았는데 좀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게 우리가 이제 노사 갈등 문제나 이런 거 바라보면 노조하고 그러니까 노측과 네. 사측이 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왼수지간 뭐 네. 척지고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할 대상이거든요. 사측 입장에서 본다면 훌륭한 노동자가 있어요. 회사가 발전해요. 계속하고. 노측 입장에서도 회사 재무구조나 경영이 안정이 돼야 지속적인 직장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자꾸 어느 순간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본진 사라지고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꼴 보기 싫어서 네.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 요즘 저희도 택시 타려면 카카오티에서 네. 부르잖아요. 앱 열고, 어플로 하는데 카카오 택시한테 우선 배정하더라. 그러니까 기존 법인 택시들이 우리는 손님이 옆에 있는데도 나랑 못 잡더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네. 카카오 택시가 공룡이 돼가고 있어요. 막 엄청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택시 업계가 공동의 목소리를 좀 내고 택시 노동자들도 같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자꾸 생존권 문제. 그러니까 나의 지금 당면한 수익이 500원이냐 1000원이냐의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다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두 정읍의 이번 택시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사측에서도 할 말이 많을 거고 노측에서도 할 말이 많고 결국 감정 싸움 되고 일부 행정 조치나 뭐 법적인 하겠지만 과징금이 하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좋은 직장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일단 그 해당 그 법인 택시가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일단은 택시가 운행을 못하게 운행 정지를 시키셨어요. 네. 그리고 승무도 못하게 했고 택시 자체 운행을 안 하게 한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택시하고 버스는 공공재입니다. 네. 이 공공재라는 거는 함부로 사적으로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이 중단을 시키더라도 자기 자체는 정부나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고 승인 받은 후에 정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승인 절차를 받고 해야 되는데 임의로 지금 운행 정지를 시켜버렸고 네. 또 그거를 또 조정을 해야 될 우리 또 정읍시에서는 묵인하다가 나중에 아마 후에 다시 네. 이제 번복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택시나 버스는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문제 보면 네. 결과가 어떻게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취재를 다니면서나 뭐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도 요구하고 사측에서도 요구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번 택시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결과가 가장 핵심일까요? 아니면은 일단 지금 해당 문제가 된 법인 택시 회사는 없애버리려고 약간 지금 시도를 하고 계세요. 이 지금 결론부터 나기 전에 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최근 정읍시 우리 그 교통 그 담당 부서와 그리고 법인택시 10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감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화가 안 된 건데 제가 이게 잠정적으로 취재한 바로는 일단 정읍시가 그 택시 총량제로 봤을 때 인구 대비 택시 총량제로 봤을 때 174대가 초과돼 있습니다. 이 174대가 감차 대상인데 원칙적으로는 이 자연 감차가 돼야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자연 감차가 때 이제 인위적 감차를 이제 행정에서 일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정읍시하고 이 법인택시 회사가 협의된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60대를 감차를 하자. 그래서 10개 중에 60대를 감차하면 각 회사가 6대씩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된 회사는 28대를 감차하겠다. 그럼 다 안 하고 자기는 그 감차 보상을 받고 한 대당 수천만 원이거든요. 네. 기존에도 지자체들이 이거 시도를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됐겠어요? 일단 그 한 대당 그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다. 네. 3천만 원의 감차 대상 보상비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법인택시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된 지금 법인택시에서는 나는 이렇게 문제되고 기사들 말도 안 듣고 그러니 수익도 적고 그러니 내 거는 다 감차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됐지만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공공의 세금 공적 자금을 들여서 한 회사를 통째로 사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택시 기사분들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로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둘 다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네. 보면. 그러니까 이쪽은 서로 이미 감정도 상할 대로 상한 것 같고 신뢰라고는 눈꼽맛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폐업하는 게 낫다. 폐업하는데 그냥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감차해서 하면 내가 그동안 손해본 거 뭐 한 거 지금까지 투자한 거 일정 정도 거둘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가겠다. 사업주는 그럴 거고 노측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문제를 했는데 개선해 가면서 서로 잘 가자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적이에요. 보면 서로 결국은 양측의 방향을 막 놓고 보면 한 채 양보 없다 보면 결국은 폐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중재를 누가 할 거냐의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읍시 이 문제가 되는 입장에서는 정읍시가 이제 행정적인 좀 그 중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액 감차보다는 일부 감차를 해서 약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좀 궁극적으로는 그 택시 기사분들만의 좀 사회적 기업처럼 협동조합이 나와서 정말 전액 관리자가 제대로 정착되는 좀 회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으로 짚어볼 이야기는 순창 회문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좀 요즘 장마철이어서 비가 자주 내립니다. 호우 경보까지 전북 지역에 내려졌었는데 이럴 때 각별하게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거의 1년째 수해 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순창 이제 해문사에라는 약간 이제 그 자연휴양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네. 그 천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제 작년에 수해 피해를 입은 도로가 침수됐는데 아직도 네. 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냥 가봤는데요. 실제 복구가 지금 아직 안 돼 좀 있었고 약간 편의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1년째 복구가 안 돼 있고 이제 관리 부처가 산림청인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 예산 수립을 해서 내년에 하겠다 약간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 집이 자연재해로 피해가 났으면은 내 돈 들여가지고 바로 외법집 불러서 하면 되는데 물론 국가나 행정기관이 하는 게 예산 수립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해서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가 됐다라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간단한 문제죠. 산림청 입장에서는 네. 회문산이 내 집 같지 않던지 아니면은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거겠죠. 내 집 같았으면 진짜 고쳤겠죠.
일단 산림청 네. 입장에서 제가 그대로 대변을 해드리면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해문산 자연휴양림이 아마 좀 최초로 생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도 많았고 네. 수입원도 좀 많아가지고 해서는 그 이후로 지금 전국적으로 새로운 휴양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는 새로운 휴양림을 개발하고 그 새로운 휴양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 기존에 만들었던 데에 대한 편의시설 개보수나 이런 침수 지역에 대한 예산이 약간 뒤로 밀리는 거죠. 네. 이제 이러다 보니 해문산 같은 경우에 방문객 수도 줄고 인근에 있는 상가들도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 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정말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좀만 생각해 보면 산림청의 그런 행동 자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최초의 휴양림이 생겼다, 네. 초기에 생겼다 이 이야기는 왜 그래요? 그만큼 좋으니까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좀 먼저 하다 보니까 다음에도 또 좋은 것도 발굴되니까 거기에 또 하겠다라는 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 이웃 나라 있잖아요.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이란 걸 보면 일본이 딱 똑같은 행동을 보였어요. 뭐냐면 일본 어딜 가나 뭐가 있어요? 온천. 아, 일본은 온천이 가는 곳마다 온천 문화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벳브라든지 기존에 있던 온천 지역이 있어요. 막 개발했고 온천 단지로 막 개발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 시설이 낙후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온천 저기 가도 뚫으면 또 온천이 나오거든. 또 개발했어요. 또 개발했어요. 기존 지역이 어땠냐면 우리 망하겠다라고 아우성이 됐거든요. 네. 그게 일본에서는 최근 한 10년 전 전부터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이라든지 지역재생, 지역 활력 사업과 연계하면서 그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해서 좀 가고 있거든요. 이 정부도 우리가 휴양림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더라도 네. 꼭 우리보다 후대가 더 똑똑할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네.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여지를 남겨놓고 기존 거 좀 관리나 잘하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관광지나 이런 걸 보면은 개발할 때는 힘을 줘서 막 하는데 결국 스포트라이트는 초반에 다 받고 뭔가 이제 끝났어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야 하고 손 씻는 느낌을 자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양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러한 차원에서 이 안일한 행정이 여실히 또 드러난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 산림청에 이제 개보수나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했지만 네. 아까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쓰다 보니 개보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편의시설 확충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행정 지자체로 갑니다. 근데 지자체 이제 순창군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려고 해도 네. 자산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으니 개보수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순창군에서는 산림청에 이 교환을 해서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균유지하고 이쪽 지역을 교환을 해서 우리들이 관리를 하겠다. 좀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해문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청의 땅이니 그거를 순창군의 일부 군유지랑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럼 제대로 관리하겠다 이건 거예요. 뭐 나름. 근데 이제 예.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보존지구로 네, 있습니다. 이 보존지구를 교환을 하려면 이 보존지구를 준보존지구로 해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교환을 할 수 있고 이제 개발이 가능해지는 건데 일단 산림청 입장에서는 굳이 어찌 보면 이 산림청의 알짜배기 자산인데 네. 이거를 어떤 면적은 똑같겠지만 네. 자산 가치로 보면 차이가 많은데 하고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명문화된 곳에도 군사 시설이라든가 안전이 긴급한 상황, 안전위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제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선결 과제가 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립공원에도 그렇고 자연휴양림 문제도 있고 우선은 산림청이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는 좀 더 평가해봐야겠지만 네. 자식들을 너무 많이 뒀어요. 완전 흥분의 가족이 됐어요. 자연휴양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경 써야 할 자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아기가 큰 아기 둘째 아기가
조금 어디가 아파도 막 챙길 여력이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한테 저는 좀 주민들이 요즘 안 되면 순창군 차원에서 청와대에다가 민원이라도 넣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살 구겨림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주인은 누구 거예요? 주민들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존을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앞장서서 관리하겠다는데 방치가 관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치가 보존은 아니에요. 보존이라는 거는 관리를 직접적으로 구석구석 관리하고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앞장설 필요 있고 군 차원에서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해문사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다 보니까 그대로 약간 이제 추가 시설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제가 갔을 때 등산객들이 오셨는데 네. 약간 그분들이 여성분들이었어요. 네. 보시다 보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예쁘네 이렇게 멋있는 곳이네 하고 산성을 하시면서 오셨는데 한참을 들어가시다가 다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왜 내려오시나 했더니 무섭대요. 이렇게 어. 숲이 이제 그 증산로가 너무 이제 그대로 놔두다 보니 우창해가지고 네. 가다 보니 무서워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큰 길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약간의 보존하면서도 우리 휴양림이 또 등산객이나 방문객들이 느껴야 될 그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네. 좀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문산과 같은 공공산림은 뭐 모두가 누려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을 갖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텐데요. 서로 이제 상대 입장을 배려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산림청 입장에서는 보존을 해야 되니 네. 그러면은 그 자연휴양림은 그대로 산림청이 갖고 있고 네. 그 인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아까 개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한 곳 그리고 또 이런 무슨 전시관이나 알림이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네. 바로바로 곧바로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일부를 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 이 해문사 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또 무료 입장 대상자를 좀 더 넓히자 뭐 이런 요구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어떤 얘기인가요? 이것도 기존에는 자연휴양림이 자연휴양림 있는 면 단위 주민만 무료를 입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초단체로 넓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론은 지금까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게 됐습니다. 돼가지고 최근에, 지금 주민들이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부러 그랬는지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취재를 들어가 보니 지금도 모르고 가신 분들은 돈을 내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부터 7월 초부터 모든 자연휴양림에 속한 거기 주민들은 무료 입장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 한마디 토크로 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네. 양보가 미덕입니다. 양보가 미덕이다. 이건 뭐 해석이 필요 없네요. 네. 저도 이기적보다 이타적. 이기적보다 이타적. 직관적이네요. 저도 그게 그거 아니야? 저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은 깔끔하네요. 이렇게 부연 설명 없이. 나머지는 자막으로.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드리는 전북 기자회견. 다음 시간에도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